2020년 3번, 21년 5번, 22년 3번, 23년 3번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때부터 쭉 이어서 8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리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정말 놀랐고 1년간 이 결과를 지켜본 후에 지금에서야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지 제 생리만 돌아왔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말인즉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의 20대나 30대보다도 더 건강한 40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좋아질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영양제를 세팅해서 먹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1년에 생리를 몇 번이나 하세요? 지금 보시면 제 생리는 20년간 평균 연 3회 정도 했습니다. 제가 내 캘린더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생리를 기록하는데요. 휴대폰을 바꾸면서 2020년 데이터부터만 지금 있는데 보시면 2020년 3번, 21년 5번, 22년 3번, 23년 3번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가 저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딱 맞춤으로 먹은 지 3개월이 된 게 2023년 12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쭉 이어서 8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영양제 맞춤의 효과인지 100% 확신은 못했고 이게 영양제 먹어서 지금 이렇게 생리를 계속 하는 건가? 이 정도만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100% 확신하게 됐냐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5월, 6월, 7월, 8월이 안 보이죠? 이것 때문에 영양제 때문이 정말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24년 4월 22일에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5월 11일에 나와요. 3주간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여행 가보면 아시겠지만 평소 먹던 영양제 다 들고 가나요? 아니란 말이죠. 저도 딱 3개 정도만 챙겨갔어요. 그것도 사실 열심히 못 챙겨 먹었죠. 막 사람들 만나고 바쁘게 어디 가고 이런다고 잘 못 챙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3주 동안 영양제를 거의 안 먹다시피 했더니 어때요? 생리가 그 다음 달인 5월에 안 했죠. 제가 토론토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 5월달 한 2주 정도는 다시 토론토에 시차 적응이랑 한다고 영양제를 원래 스케줄대로 빡세게 안 챙겼어요. 그리고 6월부터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또 3개월 뒤인 9월부터 생리를 다시 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못 먹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영양제 맞춤의 효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양제를 맞춤을 했냐? 바로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맞춤을 했습니다. 아마 이 검사는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만 보내도 되니까 이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통 뭐 다이어트나 피로 아니면 내 영양 상태를 알고 싶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원인은 못 찾아. 이런 경우에 이런 검사를 많이 찾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이 검사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검사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어떻게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그 모발 검사를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잘 받으셨나요? 저도 이 검사를 2018년부터 2년마다 받아서 18년, 20년, 22년, 24년도 결과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때마다 영양제 추천과 또는 일을 좀 놓고 쉬어야 한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를 극적으로 바꾸거나 생리를 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정상 범위로 돌릴 수 있을지 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 검사 결과를 정상 범위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어떤 검사를 받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허귤님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허귤님이 캐나다에 있는 모발 미네랄 검사에 대한 괜찮은 강의를 찾은 거예요. 그 강의에 돈을 1,000만 원 정도 써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결국 이 결과를 통해서 영양제를 어떻게 세팅해서 먹어야 할지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똑같이 들었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세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 강의고 추천하는 제품도 캐나다에서 구하기 쉬운 게 많지 한국에서 못 구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장점이 뭐예요? 제가 2019년부터 영양제 리뷰를 했기 때문에 6, 7년간 이 영양제 리뷰를 해서 품질이나 가격 모두 좋은 효과적인 영양제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수업에서 알려준 것보다도 더 좋은 구성으로 제품 추천이 딱딱딱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짜서 먹었어요. 일단 제가 먹던 영양제들 중에서 모발 검사와 상관없이 먹고 싶어서 제가 먹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노화 영양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항산화제들 이런 것들 좀 싹 뺐어요. 대신에 모발 미네랄에 맞춰 먹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된 용량으로 준비를 했죠.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먹어야 할 영양제를 그만큼 충분한 양을 먹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제 몸 상태를 봤을 때 4-5알 먹어야 했던 걸 한두 알 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먹고 있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짠 대로 영양제를 먹고 어떻게 됐죠? 3개월 만에 생리를 시작해서 쭉 계속 하다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리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기능을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이 영양 보충이 만들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정말 내 몸에 딱 필요한 영양제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니까 이런 결과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결과가 있을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저의 20대나 30대보다 건강한 40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좋아질 게 있겠어 싶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 검사를 통해서 원했던 건 이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를 정상 범위로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아직 그 검사 결과를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옆에서 지켜보는 허귤님도 많이 놀랐고 저도 놀랐고 이렇게 저처럼 허약하거나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정말 있다는 사실을 저만큼이나 잘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 와서 추가로 영양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고 허귤님은 토론토에 남아서 자연치료 의사 과정을 계속 해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캐나다 와서 홀리스틱 뉴트리션 코스도 끝냈고 허귤님은 진단검사 쪽으로 미국 수업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얻었거든요. 이런 모든 노하우를 녹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허귤님은 지금 잠도 잘 자게 되었고 피로나 변비, 다리 저림, 이 집중도 이런 것들도 좋아졌다고 해요. 저희가 모발 미네랄 검사 수업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이런 걸로 정말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발 검사와 함께 영양제 맞춤과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상단 이제 고정에 링크를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그냥 모발 미네랄 검사만 받으면 안 되나요? 그 회사에서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받으셔도 됩니다. 이 검사만 받고 제대로 된 해석과 정확한 영양제 처방을 못 받으면 제가 볼 땐 큰 개선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좀 심각한 케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사를 받고 각 회사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지셨다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이전보다는 좋은 습관과 안 먹던 영양제를 먹게 되는 거니까 좋아지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영양제 회사든 기능의학 병원이든 영양제 처방해 준 걸 봤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제가 봤을 땐 효과 있는 영양제 처방보다는 본인들이 만든 영양제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강하더라고요. 또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걸 처방했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었고요. 물론 모든 회사와 병원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미 이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 검사를 하고 뭔가 해결책을 잘 얻은 경우가 예전에 저처럼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이 검사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대사 속도가 느려서 살이 안 빠지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부족하구나. 혹은 내가 중금속이 있네 없네 이걸로 이 검사 해석이 대부분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 속도를 어떻게 올리고 부족한 미네랄과 특히 많이 부족한 게 뭔지,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할지, 중금속을 빼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알려주지 않아요. 게다가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와 식단, 수면, 운동, 라이프 스타일, 약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찍어낸 대답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든 서비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문이 조금 길어요. 그리고 그 설문을 정말 제가 모두 꼼꼼하게 보고 해석에 종합해서 영양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말 잘 적어주셔야 하고 그만큼 제가 100%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양제 세팅에 이만큼 가성비 좋은 검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생리를 아직도 안 고치고 이대로 뒀다고?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이 뒤에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지금까지 안 고치기도 했고 못 고쳤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생리를 제대로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걸 처음 제가 걸렸다는 걸 안 게 2008년도예요. 제 만 나이로 따지면 26살. 한참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간 게 많은 20대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때 건강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하고 놀고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여자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티타임을 가지는 도중에 생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때 저는 제 생리 횟수가 매우 적다는 걸 동료들에게 말했는데 그때 한 동료가 저에게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조기 폐경이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제서야 조기 폐경이라는 게 걱정이 돼서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고 그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진단해줬던 의사가 저에게 이건 뭐 때문에 걸린 거고 그냥 놔두면 좋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분이 하는 질문이 임신 계획 있어요? 그렇다면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되고요. 없으면 꼭 안 맞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 임신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은 안 맞아도 되겠구나 싶겠죠. 제가 말랐기 때문에 뭐 살을 빼라든지 아니면 식단 조절 어떻게 해라, 운동해라 뭐 이런 말이 일절 없어서 제가 왜 그런지 그땐 전혀 모른 채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2018년도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자기계발서를 보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다이어트를 인생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7년 전이죠. 이 저탄수화물 식단은 제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시켰어요. 일단 알레르기 비염이 거의 없어졌고요. 만성 피로도 엄청 개선됐죠. 좋은 식재료를 따져서 먹고 고르고 안 좋은 걸 안 먹으니까 많은 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생리만 정상적으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2018년부터 5년간 빡세게 했고 그 후 2년간은 탄수화물을 좀 늘려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은 좀 나아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생리가 안 돌아오는지 좀 의아했어요. 물론 예전에 제가 1년에 한두 번 생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적은 횟수의 생리를 했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나아지더라도 다시 완전하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영상도 봤어요. 그래서 1년에 평균 3, 4번으로 이제 올라온 게 이게 나의 최선의 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생리를 한다는 게 그래서 기적 같다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처럼 생리불순을 오랫동안 겪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는 무월경 등등의 생리와 관련한 여러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 영양제 맞춤에 대해서 링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영노화가 아닌가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의 20대, 30대보다 건강한 40대를 보내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건강이 저처럼 이전 20년보다 이전 10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